그 문을 꽉 닫고 단단히 잠가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책사슴입니다. 여러분은 자제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참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와 같은 절제와 비슷한 느낌 아닌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어딘지 모르게 이 단어는 무언가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싫죠? 자제력이라뇨.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압니다. 이 자제력을 기르며 우리 내면의 힘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흔히 아는 자제력이 아니라 나폴레옹 힐이 소개하는 자제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 문장들을 접하고 나서부터 자제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멋진 단어인가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자제력은 모든 감정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제력은 과거의 모든 불쾌한 경험과 당신 사이에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 문을 꽉 닫고 단단히 잠가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제력은 잊고 싶은 것들을 문 밖에 두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의지이다. 자제력이 결여된 사람은 그 문을 닫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간에 서서 아쉬운 듯이 과거를 뒤돌아본다. 자제력은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 문을 단단히 닫아 걸고 희망과 신뢰에는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저자의 말에 따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제력은 모든 감정을 온전히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 뜻은 나쁜 과거, 나쁜 생각, 불쾌한 사람, 찜찜한 일들, 후회되는 순간들을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다시는 떠올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풍요로운 성공, 성취, 따뜻한 배려, 나눔 등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들만 떠올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엄청난 시도와 노력을 동반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사는 모든 순간이 행복과 기쁨과 편안함이라면 저는 충분히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죠. 그게 돈, 사랑, 일, 자유, 취미, 여행 등 뭐든 행복해지려고 우리는 돈을 쓰고 시간을 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자제력 하나만 마스터해도 여러분은 매일 365일이 딱히 돈을 쓰지 않고서도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일들은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그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책을 수년간 몇백 권의 책을 읽긴 했지만 이렇게 자제력에 대해 디테일하게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저자는 나폴레옹 힐이 처음이었어요. 사실 부끄럽지만요. 저는 자제력이 좀 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는 것도 자제가 안 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말 안 듣는 3살 딸에게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요. 또 대인관계가 제 기분과 태도에 막대한 영향을 줄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친구 인스타 피드에 저를 빼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맥주 마시는 피드가 올라오면 아,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했지? 하고 하루 종일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기분이 처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멀리 살고 친구들은 지들끼리는 가까이 살거든요. 일 마치고 간단히 맥주 한 잔 먹을 수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때는 그게 그렇게 섭섭하고 속상해서 며칠을 소가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때이면 바쁜 나를 위해 연락 안 해준 친구들한테 더 고맙기도 하고요. 연락해도 어차피 못 나가니까. 그러면 또 미안해지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나 자제력이 약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책을 읽고 밑줄 치고 필사하고 확언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였던 제가 가족들 말 몇 마디에, 친구들 말 한마디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뭐가 되는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이야? 좀 편하게 살지. 마음 편한 게 최고야. 등의 말 몇 마디에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
하고자 하는 것들, 이룰 목표들이 눈앞에서 으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 연휴에도 무너졌다가 다시 마음 잡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진짜 섭섭하기도 하고 현타가 오더라고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이와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콜로라도주 롱스피크 비탈에는 거대한 나무의 잔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400년 동안 겪은 눈사태와 폭풍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나무는 모든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딱정벌레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딱정벌레는 나무 껍질을 뚫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면서 나무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 한자리에 서서 벼락과 폭풍에도 끄떡없던 숲의 거인이었던 그 나무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연약한 딱정벌레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나무와 비슷하지 않은가요? 삶의 폭풍, 산사태, 번개, 몰아닥치면 어떻게든 버텨내지만 걱정이라는 딱정벌레에게는 마음을 내주고 있지 않은가요? 손톱으로 툭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조그만 딱정벌레에게 말이에요. 저도 그동안 숱한 폭풍, 산사태, 번개를 버텨냈지만 가족들, 친구들 말 몇 마디에 이렇게 현타가 오고 가고 합니다. 이젠 아주 그냥 얘기 안 하려고요. 어쨌든 자제력, 이거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착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책사슴 또 책 읽고 돌아올게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 깊숙이 울림을 주었던 윌리엄 헨리의 굴하지 않는 영혼의 시 한 편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두움. 나는 어떤 신이든 그에게 감사하노라. 나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기에. 잔인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움츠러들거나 큰 소리로 울지 않았다. 운명이 몽둥이 세례를 받아 내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나는 굴복하지 않으리라. 분노와 눈물의 이 땅 너머에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이 보인다. 수년 동안 재앙을 겪고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문이 좁고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나를 기다리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자기 자신을 믿자. 자기의 모든 능력에 대해서 신념을 갖자. 올바른 신념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공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